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전 좌석 안전벨트 해주세요. 대구시 친절한 운불련 호출택시 1128호입니다. 용산중학교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용산에 성서중학교로. 성서중학교. 용산중학교 없다. 용산동 성서중학교.
우회전에 가면 되죠. 예? 우회전에 가. 좌회전. 치킨 하는 게 나을걸요? 그래요? 큰 도로 가는 게. 저는 일로 올라가면 전부 30km라고 치킨이 나왔습니다. 힘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용산 내거리에서 옥방골 내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용산 내거리에서 옥방골 내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장산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4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장산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앞에 시속 4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용산서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앞에 시속 4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할까요? 예, 써주십시오. 잠시 후 목적지가 콜 대기를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집 탑승하신 거리는 333km. 결제하실 금액은 7,300원입니다. 결제 처리 중입니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 결제가 감사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드를 예, 회수해 안녕히 주세요. 가세요. 예. 도와주십시오. 예, 예.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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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갔어. 가는
가는 길에는 충전소가 없어 주변 충전소를 찾았어요. 가장 가까운 SK 안보 충전소를 목적. SK 안보 충전소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중앙 고속도로와 경출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16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리야, 난 못 갔어. 즐겨찾기 한 S51 경복가스 남부충전소를 목적지로 안내할까요? 네. 남부가스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용산로와 구마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4시 3분입니다.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성수죠? 넘어가. 미친놈아, 얘가 길빵도 막 가고 있잖아. 미친놈 같아. 또네 미쳤나? 길빵도 가고.
가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잠꼬대일 거야. 아리야, 집에 가자. 밤중 어딘가 소년의 힐스테이트 다사역 아파트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마로와 달구벌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4시 19분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같은 모양의 빛깔이 떠다니지. 저게 인공위성일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너네 안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여전히 별은 빛난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500m 앞 도리봉 내거리에서 유턴입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나도 어쩌면 별님처럼 빛이 될 수 있나요? 누군가 오전 4시입니다. 작은 별이 되고 싶네.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만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수고하세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앞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외곽 범한 거 다 건물동에 마트 가기 싫을 때 휴마켓 하면 안 갈 수 있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우산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요. 피해자는 현재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0m 앞 성당 내거리에서 우산을 쓴 남성이 시동이 켜진 택시를 거칠게 발로 탑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성은 운전석 문을 젖히더니 발로 택시기사를 타격한 뒤 짓누릅니다. 급기야는 우산을 접어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욕설과 함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협박과 욕설, 일방적인 폭행은 1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이 가족이 뛰어와 온몸으로 막아서고 피해자가 사정도에 받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0m 사건은 지난 4일 앞에 새벽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차량에 시비를 걸면서 발생했습니다.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은 70대 택시기사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 초동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가해자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 범죄행위가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돌려보낸다면 이게 과연 올바르게 경찰 행정을 했는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일입니다. 대전의 한 식당, 한 중년 여성 손님이 홀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식당 사장이 다가와 그 맞은편에 앉는데요. 이내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가버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음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환불을 못 해드리고 100m 앞에 시속 9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장은 그날 손님의 행동과 발언 때문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0m 앞에 시속 9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사건의 시작은 키오스크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4월 28일쯤이었는데 오후에 여성 손님이 중년인데요. 1km 앞 남대구 IC에서 창원, 광주, 안동, 서울, 부산 방면 결제를 오른쪽 했으니까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당연히 오른쪽 신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주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조리를 한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문제는 서빙 로봇이 보내니까 손님이 알바생한테 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왜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나왔냐고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니다, 키오스크 통해서 손님이 주문한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항의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점장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외부에 있던 사장에게도 연락이 와서 식당으로 사장이 직접 갔습니다. 예, 그 점장한테 설명을 들은 사장님이 손님한테 이거 키오스크로 주문하신 거 맞습니다. 39,700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지만 손님은 계속 몰라 환불해주세요 막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네, 영수증을 보여줘도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사장이 조리가 다 된 상태로 나갔고 손님의 주문 실수라서 환불은 어렵고 포장해드릴 수 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손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바닥에 영수증을 획 버려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장이 나중에 손님이 혹시라도 딴소리를 할까봐 영수증을 다시 주워서 손님이 주문했던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영수증을 다시 주어서 손님이 주문했던 음식들 중에 일부를 찍고 있었는데 손님이 다시 식당 안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몇 부산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신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바닥에 음식이 이렇게 쏟아지면 200m 앞에 시속 60km 시도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신고를 했고 나가려는 손님을 잠시 후 막아봤지만 오른쪽 손님은 도로입니다. 식당 이어서 갔습니다. 40m 그리고 그 뒤를 앞 따라서 오른쪽 사장님이 주차장으로 신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둬야겠다는 생각에 차 앞에서 잠시 후 못 가게 막고 오른쪽 있었죠. 자, 그렇게 신창대로 대치 상황이 입구로 진입하세요. 경찰이 녹색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경로를 다시 사장과 탐색합니다. 실랑이를 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집중. 4.1km 앞까지 직진입니다. 야, 너 입 닥쳐! 사장님은 당시 상황 직접 찍어 두셨습니다. 300m 보시죠.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시속 60km 시도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돈은 저희가 못 드리고요. 음식이 나왔잖아요. 기계를 내가 저기 저쪽에서 비슷한 3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뭐 확인 안 하고 누른 거 잘못했다고 내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주문해놓고서 지금 저희가 잘못 주문했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취소를 해드리거나 음식을 나왔어도 떼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미국 영화에서 많이 들리는 그 표현인데 셔터. 자, 이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이라고 쳐. 본인도 약간의 실수는 인정을 하는 거 말이죠. 네, 본인이 이제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저렇게 욕을 하거나 음식을 저렇게 던져버리거나 이런 거는 너무 좀 기본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나갔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시동을 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이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음식도 버리고 막 욕도 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탐색합니다. 기다려라. 시동 꺼라. 어디 가시냐 이러면서 차 앞을 나가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그 사장님을 앞으로 이제 본네트로 이렇게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와서 뭐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쳤던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도 비켜라 이런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안 비키고 뭐 하는 거냐 내려라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빛이 반사가 돼서 키오스크에서 실수를 좀 했는데 그래 내가 뭐 실수를 했다라고 치자. 그렇지만 이거 진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는 아니 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라 그러면 키오스크 사용법 다 아실 텐데 이거 이제 와서 음식 다 나왔는데 환불해달라 그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로 욕을 하고 이건 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장님이 이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큰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환불 못 해주냐고 뭐 그렇게 하는데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주장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매장도 환불하는데 가서 확인했어야지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제 음식을 그냥 바닥에다 버렸다? 솔직히 그보다도 모욕적인 게 없죠. 500m 앞 변호사님 꼬림 다른 건 내거리에서 몰라도 진짜 성주 음식 만드는 사람이 34IC 음식을 방면 쏟아내는 우회전입니다. 진짜 자존심 상할 거.
네, 영상으로 보는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참 무거우시는데요. 실제로 이 업주는 처음부터 이 손님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선물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또 음식을 바닥에 버리는 것 때문에 큰 충격받았고요. 이건 너무 무례하다, 몰상식하다라는 생각에 업체는 조치까지 취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일부 또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혹시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홍보용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키오스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직원은 밖에 정말 몇 명이 와서 뭘 시키는지 이걸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알바생도 일행이 더우니까 몇 그릇 더 주문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모욕,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손님을 고소했는데 네. 자,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불송치가 됐어요. 그것도 각하입니다. 각하는 뭐냐면 범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 지금 바로 청소연구소 앱을 다운로드하고 깨끗한 일상을 누리세요. Click Generate. Get pro logos, packaging, websites, and posts in minutes. 10 times faster. 장모를 살해한 뒤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의 신상이 공개됐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금 제목에 쓰여진 거 보시는 대로 이름 조재복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대구경찰청은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관련 피해자인 조재복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내용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름이 조재복이고요. 나이는 26살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공개가 돼서 저희가 급하게 담아봤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지금 신상 공개 결정을 좀 빠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보다는 상당히 신속하게 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누구라도 헌법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처벌법에 비추어서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흉악범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히 살인죄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특강법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안에서 그 대구경찰청이 신속하게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었는데 아마 거기에 위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없이 요건이 맞다라고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제가 정말 뛰어놀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사실 그만큼 더 분노했던 게 사위도 사위지만 딸은 지금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함께 범행에 가담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딸은 공개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준속살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체 유기에 가담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체 유기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특히 이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도도 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느냐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양형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상정보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100m 앞에 시속 60km 이렇게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 피의자 사위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앞 성주 다사방면 좌회전입니다. 앞 성주 다사방면 좌회전입니다. 1,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산을 쓴 남성이 갑자기 택시용 운전석 문을 열어젖히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한 듯 남성은 우산까지 접어준 채 거침없이 기사를 찌르는데요. 폭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행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서 뉴스룸에서 잠깐 리포트를 만나보신 가족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폭행 사건 피해자 이 택시 기사님 아드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당시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피해자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 70대 아버님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손님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택시로 오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가 서 있는데 왜 차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폭행이 시작됩니다. 발로 택시 기사님을 가격하고 심각한 거는 그때 이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산을 접어서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찔렀어요. 그래서 시속 60km 과속 단속 신고도 구간입니다. 했는데도 폭행 계속했습니다. 이날 이 아버지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에 두개골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의식 불명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혔습니다. 이 폭행 가해자 그 당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사 중고차만 쏙쏙 골라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다른 중고차 사이트들은 사고차들이 칼부리빵 안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우리 조직 부를까? 당시 블랙박스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2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매곡 사거리에서 하빈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매곡 사거리에서 하빈 방면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다사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보면 그 우산 뾰족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막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찌르는 겁니다.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세게 가격을 했는지 느껴져서 잠시 후 영상을 우회전입니다.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 영상 보셨죠? 이 남성 욕설을 하면서 나 건달이야, 이 XX야, 조직 부를까? 여러 차례 건달과 조직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어, 밟아버리기 전에 꿇어, 500m 자근자근 9시 방향 밟아버리기 전에 출구입니다. 꿇어, 이어서 이렇게 150m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차량을 좌회전입니다. 가격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이 가해자의 아내가 와서 몸으로 이 가해자를 막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호소도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의 아버지 300m 가해자한테 앞 아프다, 9시 내가 방향 잘못했다, 출구입니다. 가만히 이어서 있어라, 사람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사정을 했지만 가해자는 나 건들면 죽여본다면서 욕설과 폭행을 계속 전방에 이어갔습니다. 교통약자 무려 보호구역입니다. 15분 제한 동안 속도를 폭행이 준수하십시오.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9시 방향 출동했습니다. 출구입니다. 자, 이어서 그 이후에 150m 앞 어떻게 됐을까요? 좌회전입니다. 이 가해자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얘기를 좀 해주셔야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0m 앞 우회전입니다. 와, 지금 저 자식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경로를 영상 다시 두 탐색합니다. 음성을 연달아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굉장히 좀 이어서 기이하다는 110m 앞 생각까지 좌회전입니다.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가해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잠시 후 그랬더니 좌회전입니다. 제가 언제 이어서 모른 10m 척 하는 앞 거죠.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소리내서 웁니다. 이게 연기인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으로 갔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는데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잠깐만. 사건 때도 그랬고, 자, 이 택시 기사님 이 사건도 그렇고, 뭐 그게 원칙 이런 말씀을 하지만 박 변호사님, 아니 저 상황에서 사람을 저렇게 Step it up,